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7.7%대 하락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자, 뭐 내용들은 다 확인을 좀 해보셨겠지만 사실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어떠한 이슈나 뭐 소재거리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게 그래도 좋은 거냐 나쁜 거냐로 따진다면은 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블록딜이라는 거 그 항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단순 수급적인 영향이지 이거를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블록딜 소식에 급락세 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차익 실현을 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오늘 이제 7%대 이상 급락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주가가 왜 빠졌냐를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블록딜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 때문에 빠진 거는 사실은 이게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분에서 여기 지분 2.9% 정도죠. 블록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뭐 그들은 좋겠죠. 뭐 잘 때려 팔고 수익 잘 봤으니까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안 좋다, 뭐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다 팔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블록딜은 그냥 블록딜에서 다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블록딜이나 뭐 사실 다른 최대 주주가 또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안심하셔도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보세요. 아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물량들 또한 다 받아내고 있고요. 연기금은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날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사놓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라는 거를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매도하고 또 사서 뭐 좀 매수 금액이 최종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종적 결론으로는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뭐 연기금 이렇게 해서 메인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물량들을 지금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사실 개인들이 주도해서 들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메이저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좀 더 수급적인 신뢰도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블록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블록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거 막 큰일 난 거야?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블록딜은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블록딜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일시적인 매도는 다 나왔고 단순 수급적인 영향이고 주가에 다 반영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규 편입을 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편입을 해라 말아라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만 그거 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나 모든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 살펴보는 항목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은행의 판도를 카카오뱅크가 바꾼다. 최근에 올라왔던 리포트지만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어요. 은행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 안에 은행 시장, 은행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선두 주자가 카카오뱅크고 그 바로 뒤따라오는 게 아직 상장도 안 된 토스예요. 토스가 이 금융 앱에서 또 사용 어떤 이용자 수가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랑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2위 다음에 3위인 뭐 KB, 신한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또 격차는 또 커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쟁력 그리고 또 이런 생태계를 지금 더 확장시켜가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은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돈을 더 벌어가고 있고 기존에 대비해서 더 많이 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자 순수익을 좀 놓고 보시면은요. 3분기 실적 추정치긴 하지만 3분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렇죠? 기존의 1분기와 2분기 대비해서도 점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2021년의 연간 실적 추정치를 같이 또 통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플랫폼 관련 수익 추이입니다. 그래서 20년 1분기 때와 21년 1분기 때 엄청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2분기 때도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뱅크와 금융회사의 밸류에이션 비교에 대한 내용인데 밸류로 따지면은 그냥 진짜 딱 밸류로만 따지면 비싸다라고 평가를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받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금융 앱의 플랫폼 사용자 수 비교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토스, 그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2위가 토스 이렇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KB, 뭐 신한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렇죠. 얼마 격차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2위인 토스와 3위인 KB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시장 점유율 추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막 여러분들 제 주변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의 뭐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대출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카카오뱅크를 우선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신용 조회를 해가지고 한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또 이게 대출이 내주는 기준이나 뭐 막 그 뭐죠, 전세자금 대출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막 갑자기 또 막 부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도 있긴 있었어요. 심사에 대한 어떤 시끄러운 노이즈가 또 있었죠. 그리고 심사원을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은행 뭐 경력직이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알바 뽑듯이 막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인이나 이런 데 올라왔던 채용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잠깐 한때 논란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차피 앞으로 해나가야 될 틀을 좀 잡아가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소비자가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 금융 어쨌든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돈이 또 많이 나갈 것이고, 돈이 많이 나가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자가 됐든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돈 놓고 돈 먹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이자라는 그런 소득들, 이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증가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자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입자 추이와 이 플랫폼 사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에 따라서 비례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사용자, 여긴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 이용자 연령대를 보시면 물론 지금 막 5, 60대도 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주로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10대들도 지금 카카오뱅크를 이제 통장을 하나씩, 자기 앞에 통장을 하나씩 막 만들어가지고 뭐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쌓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10에서 쉽게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막 어린이들, 그렇죠? 초등학생들, 이런 연령대도 지금 카카오뱅크의 어떤 계좌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5, 60대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왜냐면 사실 이미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든 뭘 했든 대출을 점점 이제 사실은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놓여져 있는 건 맞지만, 사실 5, 60대 분들이 대출을 점점 까나가려고 하지 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물론 사업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10대나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우리 막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대출을 지금 막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모아둔 목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10대들도 사실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사회초년생들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자연스럽게 또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20대, 30대, 그 다음에 10대들이 또 카카오뱅크와 이렇게 친숙해가지고 카카오뱅크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또 사회에 나왔을 때 필요자금들을 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또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 이런 이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가장 사용 연령층이 많은 이 밀레니엄 세대와 10대들이 추후에 이렇게 본다면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연령층, 기존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이런 우리 선생님분들께서는 기존의 시중은행으로 좀 많이 향하시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용을 좀 아직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주로 집중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연령대가 앞으로는 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확률이 기존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은퇴 이후에 노후를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을 뭐 굴린다든지 뭐 빚을 좀 줄인다든지 뭔가 그렇게 다듬고 정리정돈을 해나가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사실 보통이. 근데 이제 10대, 20대 사회초년생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살다 보면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 몰래 막 대출을 받기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살다 보면 또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제 앞으로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출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한때는
사회초년생 때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게 그렇게 돼요. 참,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어쨌든 성장성이라는 그 키포인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런 성장성,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거는 사실이고, 카카오를 장기 투자하듯이 카카오뱅크를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시세,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더라도 단기적 관점은 뭐 언제 어디서나 익절을 하는 건 올바른 행위예요. 근데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도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장기적 관점은 저는 카카오뱅크만한 거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추후에 또 깊게 눌리면 공식적으로 한번 카카오 대신해서라도 또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VIP방 오게 되시면 여러분들 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단순하게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거는 재무적으로도 좋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하면 막 거래 정지도 되고 뭐 유상증자 같은 공시 뜨면은 또 폭삭 주저앉고 채권 발행, 채무 발행 이러면 막 못 뜨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다달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돈을 벌겠나 싶고, 야 이거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에 못 들어오고 뭔가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 기업이 역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사실 실적을 뜯어놓고 보고 7월달 8월달에 대한 잠정 실적을 뜯어보니까 엄청나게 폭증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주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는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언급은 좀 드렸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VIP방에 매수를 다 시켜버렸어요. 사야 되겠더라고. 아니 다른 여행 항공 얘네들은 재무적으로 아직 올바르지 못해요. 이번에 데미지를 입은 게 아직 회복을 다 못했다고. 근데 이미 회복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저는 VIP원님들께 지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고, 이미 했고요. 메인 두 종목을 했는데 한 종목은 이미 뭐 한 3%? 한 2%, 3% 뭐 약간 좀 수익 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좋다더라, 이거 테마가 어쩌다더라,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쫓아 들어가 봐야 사실 돈 벌 수 있는 거는 운에 맡겨서 한두 번 뭐 한 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버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테마를 보더라도 꼭 좀 필요한 테마들을 접근을 하시거나 핵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었던 영화금속도 10%대 뭐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소프트샌도 뭐 12%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막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또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태경 BK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종목으로 53만 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제가 사야 된다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보시면 5%대지만 뭐 170만 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게 다양한 분들이 수익을 열심히 또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으로만으로도 수익이 다 돼요. 여기 뭐 잡주 있나요? 여러분들 뭐 저기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있나요? 잡테마? 없어요. 그런 거 아니어도 돈을 다 벌 수 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시간에도 이런 시장을 활용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절대 뒤처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좀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종목들 VIP방에 오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44만 원,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